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도 뉴스 만나기 전에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잘 받아주시고요. 권순표의 뉴스 아이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 동안 저희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는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5분을 뽑아서 생와사비와 여름 메뉴 세트 이렇게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는 무료 참여 가능하시고, 다만 이제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선물 발송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참여는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법원이요. 네.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촬영을 허가했죠, 드디어. 예. 네, 지난번에 좀 논란이 예. 있었습니다. 엊그제 있었던 첫 번째 공판에서는 이제 촬영을 불허를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예. 오늘은 21일에 열리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의 촬영을 법원에서 이제 허가를 했습니다. 예. 지난 15일에 법조 영상 기자단이 이제 신청서를 예. 다시 제출을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게 단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서 촬영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네. 요구를 했고, 오늘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윤석열 피고인이 지하 주차장으로 이제 출입을 예.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예. 법원에 이제 직원들이 이용하는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을 하는 바람에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기자들의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피해서 예. 입장하는 이런 상황이 지난번에 펼쳐졌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예. 서울거법이 이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또 이제 지하 주차장 출입을 하게 해줄지, 예. 혹은 뭐 다른 피의자들처럼 피고인들처럼 정문으로 출입을 하게 할지, 이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화면을 21일인가요? 화면 보면 21일입니다. 21일이 다음 네. 주 화요일인가요? 정확히. 네, 예. 21일 공판이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인가요? 예, 예. 자, 그런데요. 윤석열 피의자가 그 파면된 다음에요. 오늘 저는 그 기사를 뭘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웬 수돗물 이렇게 많이 썼나요? 이게 뭐죠? 파면되고 나서 이제 예. 관저에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뭐 예. 그때도 저희가 이제 계속 지적을 했었던 것이, 이건 사실상 이제 임의 거주이기 때문에 예. 어떤 자격이나 뭐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저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단으로 점거하는 것에 가깝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어떤 비용들은 다 국가 세금으로 나갈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민주당의 김영환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시 서울 아리수본부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살펴봤더니,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예. 일주일 동안 관저 점거를 하고 있던 당시에 사용됐던 수돗물의 양이 228.36톤입니다. 한 230톤 정도의 수돗물을 사용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환산하자면 하루에 적어도 28톤, 예. 많게는 39톤의 물을 쓴 건데, 어마어마한 양이 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2인 가구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양의 75배, 75배에 달하는 양을 사용하고 갔습니다. 물론 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피고인 부부만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 뭐 대통령실 직원들도 많이 있고 뭐 경호처 직원들도 있고 예. 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만약에 이 부부가 일주일 동안 기거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곧바로 관저를 비웠더라면 사실은 이만큼 수돗물을 사용할 일은 없었을 거거든요.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금 낭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추산하기로 일주일 동안 이제 수도 요금이 74만 6,240원으로 예.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이제 이만큼을 사용하고 갔다는 거니까요. 그만큼 세금 낭비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수돗물도 수돗물이고, 뭐 케이터링 의혹, 뭐 이런 거 다 어떤 무슨 돈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짚어봐야겠죠. 아마 이제 물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된 것도, 물론 이제 관저를 드나드는 사람 숫자 자체가 많기는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터링 서비스를 불러가면서까지 뭐 일종의 이제 환송 파티를 벌였다.
라는 것도 이미 이제 확인된 바가 있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손님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뭐 여러 접대가 이루어진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물을 상당히 많이 썼을 거고요. 뭐 그 외에도 이번에 확인됐습니다만은 히노키 욕조를 뭐 커스텀 제작을 해서 예. 보통의 욕조 사이즈보다 몇 배 큰 욕조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 부부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물을 조금 많이 쓰는 아주 많이 쓰는이 되겠네요. 예, 그런 사람들이었던 걸로도 좀 추정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이번에 확인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아시다시피 2022년에 한남동 관저로 이전을 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구매한 캣타워 500만 원 정도라고 이제 예산 사용서에선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자재값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제 편백 욕조, 히노키 욕조를 설치했고 이것들을 이제 관저에서 퇴거하면서 특히 이제 캣타워를 옮기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수돗물 사용 양까지를 좀 합쳐서 보면 이 부부가 이제 공적인 인물로서의 어떤 자의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 아니냐. 그냥 뭔가를 함부로 사용을 하고 다 내 것처럼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연스러워하는 공적 개념과 사적 개념의 혼동 차원을 넘어서 애초에 그런 구분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캣타워 자체는 또 가격이 부풀려졌을 가능성까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횡령한 의혹으로 이제 번질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추후에 확인해봐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자.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아서 몇 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를 했었잖아요. 근데 막은 장본인들이 막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네, 이번에 이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경찰이 어제 한 10시간 정도를 대치하다가 결국 이제 아무런 소득 없이 철수를 했는데 경호처의 어떤 그 저지의 근거가 됐던 것들이 결국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명의로 된 불승낙 사유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압수수색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이제 사유서를 직원들이 내밀었다는 건데 형사소송법 110조하고 111조가 늘 이유가 됩니다. 군사상 혹은 공무상 비밀에 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이제 이 항목을 들어서 압수수색 거부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 경호처와 비서실의 책임자가 둘 다 이번 내란과 관련된 이제 혐의자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그 해당 범죄 피의자들이라는 게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범죄 피의자가 자기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기 명의로 막아서는 굉장히 좀 기이한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법 자체가 시대와 좀 맞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인 기관의 책임자가 압수수색을 불승낙하는 거는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하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특히 매우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 실패하는 걸 보면서 이건 이렇게 되면 이제 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좀 많이 하게 되셨을 텐데 기왕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김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 자체도 문제지만 수사 대상인 사람이 그 책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이런 법을 만들 때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법 집행이 이루어질 때는 공적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공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의 공적 판단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못 올라온 것 같아서 이거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적 판단이 있었는지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꽤 있고요. 자, 서부지법 사태 사전 모의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이른바 이제 MG 결사대라는 게 조직이 돼서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개입을 해서 그게 이제 발각되는 바람에 이 관련 인원들이 상당히 좀 많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MG 자유결사대 채팅방을 운영하던 방장, 뭐 자기들끼리 이제 자유결사대 단장이라고 이제 불렀던 이모 씨가 구속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이모 씨가 사전 모의 의혹을 부정을 해왔는데 경찰이 제시한 수사 내용들을 보니까 사전 모의에 썼던 정황들이 채팅방의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씨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 이제 강제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채팅방의 내용을 봤더니 일부 내용들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채팅 참가자들은
뒤졌다 니들은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 예. 그리고 이제 평화 시위는 허상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채팅방에 이제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3단봉을 구매했다거나 헬멧을 구매했다 이런 식의 인증 글들도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폭력 사태를 예견하거나 예. 혹은 모의하고 그걸 준비한 정황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된 그 단장 이모 씨를 비롯해서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라고 불리던 이제 20대 전모 씨 예. 폭력 사태에서 상당히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기물 파손하는 장면들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MKGA 모자 이번에 이제 윤석열 피고인이 퇴거를 하면서도 이제 뒤집어 썼던 예. 그 빨간색 모자에 새겨져 있던 게 이제 메이크 코리아 어게인,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모자였는데 그 모자를 착용하고 그날 폭동을 선동했던 장발머리 A 씨 그리고 이제 수신호 남으로 불렸던 그 B 씨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자유결사대 MG 자유결사대의 집행위원회 소속이거나 주요 네. 인물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뭔가 모의를 한 걸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동안의 죄질하고는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범죄를 함께 모의해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폭력 집단으로 분류가 될 수 있고요. 예. 폭력 집단이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제 개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하고는 형량의 네, 범위가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 부분도 아마 경찰이 상당히 좀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특검법은 정말 통과되기 어렵군요. 내란 특검법하고요. 명태균 특검법 재표결에서 또 부결됐죠. 오늘 예. 줄줄이 부결이 됐습니다. 일단 두 번째 발의가 됐던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오늘 이제 국회에서 재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재석 299명 중에서 찬성 197명, 반대 102명으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부결이 됐고요. 예. 명태균 특검법도 299명 재석 가운데 197명 찬성,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재석 299명 중에서 찬성 196명, 반대 9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예. 부결이 됐는데 찬성표는 뭐 거의 이제 197명 내외 정도로 결집이 돼 있었고 반대 표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반대가 내란 특검법이 조금 더 강하게 예. 결집된 양상을 보이긴 합니다. 예. 무효표가 이제 반대쪽으로 조금 더 이동한 뭐 이런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의 결속력은 좀 더 단단하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내란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수사나 명태균 씨 관련된 본격적인 수사는 정부가 바뀐 이후에 가능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기존의 입장을 바꿀 것 같은 분위기는 별로 보이지 않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어떤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수 있는 걸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조만간 이제 조기 대선 전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이 법안들을 추가로 뭐 추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고 예. 발의를 하더라도 뭔가 좀 이제 의미 있는 진척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결국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늦었지만 하여튼 증거인멸에 대한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면 뭐 그렇습니다. 뭐 핸드폰도 경찰이나 어제 보면 다 바꿨다 그러죠. 네. 예. 경찰이나 검찰의 속도 있는 수사전을 기대를 좀 하면 좋을 텐데 예. 지금 검찰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대선 전국으로 넘어갔을 때는 더더구나 조심을 하게 될 것 같아서요. 뭐 속도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새 정부의 과제가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대체적인 속도감 있는 뭐 그 수사는 특검이 이제 특검이 본격적으로 발동이 된 이후에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들은 새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그러니까 자료함을 다시 들여다보고 나서야 진척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결국 비슷한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죠? 네, 어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서 뭐 한덕수 총리가 추가로 뭐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졌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못을 박는 의미에서 민주당이 주도했었던 권한대행의 어떤 그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 이걸 담고 있는 법안이 오늘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294명 가운데 찬성 188명이었고요. 반대 106명이었으니까 민주당 주도의 구 야권에서는 이제 대체로 찬성, 국민의힘 주도의 구 여권에서는 이제 대체로 반대 이렇게 예. 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김상욱 의원만 예. 찬성 표결을 했다는 점이 좀 특이할 네. 만한 점이고요. 이 개정안 내용대로 하자면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인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못하도록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해서 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그리고 국회가 선출하거나 혹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예. 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선출되고 나서 혹은 지명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임명을 그래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예.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다 이번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둘러싼 어떤 논란들,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항목들을 이제 포함시켰다. 예. 법안에 포함시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여전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또 높아 보이지는 예. 않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될 텐데, 그때는 사실 이제 이미 대선 전국으로 넘어간 이후일 거라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높지 않아서 예. 재의결 역시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일관된 선택을 하는군요. 굉장히 눈에 띄긴 합니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당의 전반적 기조하고는 다르게 예. 이제 소신 투표를 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지금은 거의 뭐 배신자로 취급을 받는 것 같은데 그쪽 당에서는 향후 보수의 어떤 희망으로 남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분위기가 쭉 간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보면 지금 네, 뭐 이제 만약에 이번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상당한 내홍을 예, 겪게 될 그렇습니다. 경우에는 뭐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니까요. 아직까지는 거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단독자가 돼 있는 예. 상황인데, 뭐 이후에 두세 달 뒤에는 또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굉장히 희귀한 자원으로 남을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희망으로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예. 다만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그걸 희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이 그렇습니다. 남아 있을 것이냐,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시선들도 많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를 한번 지켜봐야 될 의원 같습니다. 보면. 자, 대선 국면은 정말 이제 본격화됐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이제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충청권 그 당원들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시작한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 이제 영남권에서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저희 당원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뭐 그런 인증 글들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일단 토요일에 첫 번째 순회 경선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는 이제 충청권의 투표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인데, 예. 첫 번째 순회 경선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초반 판세를 어느 정도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대체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예. 점치고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두 후보, 그러니까 김경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어느 정도로 첫 번째 득표를 해내느냐에 따라서 뭐 향후에 이제 약진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을 예. 테니까 이 부분을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세 명의 후보가 다 충청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세종시로 국회의사당이나 혹은 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 예. 보조 업무실이나 집무실이나 이제 보조 의사당을 옮기는 방안, 뭐 이런 예. 것들을 맞춤 공약으로 지금 밝혀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세종실 문제는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어떤 최종 결론을 못 내고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후보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설명하는 정도 단계에 갔습니다 보니까. 네, 이제 서로 뭐 공약을 내서 예. 검증을 받는 단계니까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명의 후보가 모두 다 예. 세종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예. 있기 때문에 대통령 주요 공약을 발표하는 뭐 본 경선에 대선 행보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 당의 공약으로 예. 선택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국힘도요. 경선 이제 일정이 굉장히 급박하죠. 짧게 시간. 예.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이제 합동 토론회를 위한 그 조편성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A조, B조로 이제 나눠졌는데요. A조에는 김문수, 안철수, 양양자, 유정보, 예. B조에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편성이 됐습니다. 예. 임경빈 작가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